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앞으로 소득이 높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매입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평균보다 최대 140%로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전세 수급 상황이 12월 들어 더 나빠졌습니다. 강남은 물론이고 강북 아파트 단지까지 전세 보증금이 억대로 뛰면서 서울 전역으로 전세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 공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가 AR 모형을 이용한 추세적 전망을 통해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 택지의 경우 현재 시장 상황, 현행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서 이를 이용한 추세적 전망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네, 사람들에게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적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즐거운 일보다는 좀 힘든 일을 많이 적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힘든다 걸까요? 여러분들 하루 동안 좀 좋은 일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것만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것들 평소 좋아하세요? 그중에 이제 부동산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원하게 도움 드리면서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작합니다. 네, 오늘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항상 객관적으로 상담 도움 주시는 분이시죠.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차동백 연구소의 김남현 팀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돼서 매스컴들 기사를 좀 보다 보면요. 모두가 다 불행한 장이 전개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상당히 어떤 사회계층이라고 할 것 없이 불행한 모습들을 계속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한 5, 6년 전부터 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모두가 행복한 장세였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집값이 올라서 좋고 또 집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고, 하지만 최근 있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 관련된 그런 기사들을 좀 보다 보면 일단 집이 있으신 분들도 매도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하실 때 양도세 때문에 여태껏 올라온 집값이 내 돈이 아닌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내가 가진 자금 가지고는 이 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려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세를 굉장히 긴 사이클 장세로 봅니다. 어찌됐건 부동산 시장 역시도 차는 만큼 기우는 이 자산 시장의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혼자서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모양이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들과 함께 이 시장을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상당히 위태로운 장까지 끌어올려진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라는 그 질병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전 같은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모두가 지금은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서 너무나 이 가격, 한 주간 움직이는 그 가격에만 열중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라던가 이 사회 구성원들의 실제 생활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5년, 10년 이상의 세월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저는 생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연관지어서 내 자산 그리고 투자를 함께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여러분들의 자산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향후 투자까지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니까 상담 혹은 세미나를 통해서 저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 2시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 참여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고민 해결해 드리기 전에 앞서서 또 부동산 위클리로 일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팀장님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예, 한 주간의 경제 이슈와 부동산 이슈를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초에 예상을 했던 것처럼 이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온도가 많이 차가워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벌써 1,000명 근접하고 1,000명을 또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인데, 미국이 전체 실직 난민 실업급여가 무려 12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서비스업 중심의 실업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중앙정부라던가 혹은 연준 같은 기관들에서 계속해서 재정과 통화를 통해서 이 실업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펼쳐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도 올 연말까지는 임차료를 3회 이상 연차를 하더라도 쫓아내지 말아라. 그래서 퇴거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로 인해서 연말까지 연체가 돼 있었던 이런 실업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퇴거에 대한 이제 강제 명령을 받아가면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미리부터 3단계 거리두기를 적용을 해서 아예 꽉 묶어둔 상태에서 질병부터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형태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 경제와 그리고 질병 문제를 같이 눈여겨봤을 때, 이 질병 문제를 잡겠다고 3단계를 미리부터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전체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과도하기 때문에 이를 쉽게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통제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질병이 이 백신 개발로 인해서 1차적으로 잡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한 달 혹은 뭐 일주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 참여자 분들 역시도 지금은 매도인 분들께서 아무리 이번 올해 고지서가 보유세 고지서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이 올라간 고지 금액보다 가격 상승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를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또 앞으로 늘어나는 그런 보유세에 대한 인상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가지고 있는 물건을 놓지 못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상태에서는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 있으신 분들이 있죠. 미리부터 물건을 잡으셨던 분들은 이미 시세 차익을 보고 빠져나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역시 지금은 시세 차익이 내 것으로 온전히 손에 쥘 수는 없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훨씬 더 강한 모양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물건 하나를 잡기 위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약간 중저가 지역들 혹은 수도권 일대에는 아직도 강보합세 장세로 시장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아주 고가 주택으로 들어가기에는 자금력이라던가 혹은 대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밑으로 다운돼 있기 때문에 고가 주택은 약간 약보합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우리가 올 3월 달에 이미 겪었던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순간에는 한 차례의 계단의 하락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이 불확실성을 사람들이 움츠리면서 물건을 잡는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짚어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골치를 썩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은 금융시장, 특히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아주 큰 폭으로 조정이 됐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고점 수준을 한참 상회하는 수준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를 뒤따르면서 강하게 바닥을 받쳐줘야 되는 실물 경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크게 하락을 해 나가다가 최근에 있어서는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약간 보이다가 다시 또 밑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괴리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괴리는 점차 더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될 다음에 실물 경제가 주가를 따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 줄 수만 있으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순간 V자 형태의 반등이 있기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을 통해서 점차 개선이 돼 나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괴리를 못 이기고 오히려 주가는 밑으로 아주 크게 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과도한 주가 상승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모양새가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양새를 견제하고자 연준에서 자산 매입 속도를 굉장히 줄이고 있는 모습이 올 가을부터 이미 전개가 되어져 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금융위원회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으로 과하게 진입되고 있는 부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겠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용대출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부동산으로 끌어들이게끔 정책이 개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하게 이 금융에 대한 부분을 막을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제 교체되신 국토부 장관 그리고 지금 정권의 의지로 비추어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개선될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 차단하는 퍼센테이지를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집값과 주가는 연일 신고가인데 지금 미국에선 연말 이후에 세입자 500만 명이 퇴거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양극화를 더욱더 거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양극화 문제인데 이 양극화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이제 각국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찌됐건지 간에 이제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부자 증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강하게 끌고 갈 것으로 보이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부자 증세를 하려고 할 때 개인과 법인 중에서 누구에게 지금은 증세를 매기는 것이 맞는 것이냐. 지금 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수의 업종들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유동성 장세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영역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인에 대한 증세로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고 그렇다면 개인들 중에서 이 부를 굉장히 많이 축적하고 있는 개인들에게 그 칼날이 겨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 이 칼날을 겨누는 것이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장 당위성이 맞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계속해서 부자 증세의 형태로 종부세라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계속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내년만 넘어가더라도 내년 6월 이후가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양도세, 중과세가 10%씩 또다시 추가가 되고요. 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과표에 대한 상승 그리고 세율에 대한 인상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2주택 이상 3주택자로서 공시가액이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약 한 15억을 초과할 정도로 공시가가 쌓이게 된다. 물론 1주택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적게 잡히겠지만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을 초과할 정도로 자산가액을 쌓아놓게 됐을 때는 이 증세에 대한 문제에 타겟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아주 과도하게 큰 물건을 통해서 뭐 똘똘한 한 채는 이런 단어를 너무나 신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 여건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새로운 매수를 해야지만이 내가 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번 돈이 온전히 내 돈일 수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격이 오르거나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나더라도 이것이 내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증세 부분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의도를 강력하게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주택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그 건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건설 투자 분야 중에서 일단은 건축 영역에서는 주택 건축 영역이 가장 큰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택 건축을 민간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공공에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주체가 바뀌고는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 영역은 전부 다 민간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형태의 퍼센테이지가 약 80%를 넘을 정도로 아주 과도하게 민간 주택 건축이 강조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의 의도는 뭐냐면 3기 신도시를 짓건 도심 내부에서 건축 행위를 하든지 간에 지금 이런 문제를 민간에게 맡겼다가는 계속되는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변 지가를 같이 끌어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에서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그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은 일단 틀어막고 그 상태에서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공공주택 분양
그리고 도심 내부에서는 지금 일단 서울 내부에서 늘어나고 있는 가구 원수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택을 공공에서 짓겠다. 이런 의도를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다 강화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양도 차익, 실현 차익 역시도 개인이 가져가게끔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저렴한 금액으로 건축물 비용만 지불을 하고서 분양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매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공공기관에게만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지 임대라던가 환매 조건부 같은 형태로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대한 영역이 주택시장에서 훨씬 더 강조가 될 만한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세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세난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지금 같은 장세로 가면 이 전세난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분양 때까지 일단 기다려라. 그래서 3기 신도시도 예정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받을 테니까 아파트 비싼 값에 지금 사지 말고 좀 기다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려면 일단은 기다리기 위한 대체주택으로서의 전월세 공급을 미리 계획을 잡고 나서 시작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형태가 단순히 그냥 아파트를 전월세로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2, 3인 가구가 도시 내부에서 직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전월세로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법한 이제 대체주택들이죠.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 혹은 다가구 같은 형태들. 그런 부분들을 미리부터 확충을 하고 나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 없이 단순히 그냥 묶어놓기만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당연히 전세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실 거고 또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상당히 많은 거래들이 2주택자, 3주택자 혹은 법인들의 매물들이 무주택 개인들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전세에 대한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규 공급에 대한 감소 부분, 또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재고주택들이 이제 2년 거주하고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4년 이상 눌러 살다 보니까 재고주택에 대한 전세 공급 역시 많이 줄어든 상황. 그래서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금융만큼은 이 시장에서 절대로 쪼일 수가 없는 형태의 금융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을 쪼이게 되면 전체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전세가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되거나 혹은 다음 세입자에게 지금 세입자 전세 미만으로밖에 전세가를 못 받을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쪼일 수 없는 금융의 형태가 계속 7, 80%까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 전세난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대규모의 단지 하나가 입주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들이 매수인들이 계속해서 다급하게 될 만한 그런 뉴스들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저는 이런 때에도 역시나 조금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효성 있게 가격 오르는 것을 온전히 내 자금으로 만들 수 있는 분들은 세법을 감안했을 때 무주택이신 분이 내 집, 거주할 집을 사는 경우 제외하고는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효이익이 없어진 이 아파트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차익 실현 목적의 투자를 영위하는 것은 지금은 할 만한 때는 아니다. 그 대신에 일단 지금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또 전반적으로 5년, 10년 후에 인구와 가구가 같이 동시에 줄어드는 시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우리의 투자 방향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눈앞에 가격이 오른다고 그거를 추종하다가는 내가 오히려 가장 끝에 물릴 가능성이 가장 큰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미나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지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과거와 같은 세미나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판단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때문에 일단은 상담형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동일하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는 들으실 텐데 일단 개별 상담의 형태로 세미나가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자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상품들의 종류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세법을 감안해서 정리하셔야 될 상품의 종류들을 판단한 뒤에 앞으로의 투자 계획을 짤 수 있는 그런 세미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있는 세미나 상담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나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미나라고 저희가 정해놨지만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방송 시간 이외에도 조금 더 꼼꼼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빠르게 수요일 오후 1시 내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소수만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안에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예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제 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년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 그리고 개인적인 깊은 고민까지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도움 드려 보도록 할게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증이나 고민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무료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네 숫자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저는 네. 한남 뉴타운 3구역 네, 거기에 주미 아파트 네, 그거 30평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좀 복잡해서 내가 그걸 매매를 할까 따라가야 될까 고민이 생겨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한남 뉴타운 3구역 주미 아파트 말씀 주셨어요. 지금 주미 아파트. 네, 네, 주미 아파트. 매수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거주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거주는 안 했어요. 산지는 20년이 네네. 예, 거주는 안 했어요. 거주는 안 하셨고 그러면 따로 거주하시는 집이 있으신 건가요? 예, 딴 데에서 살면서 네네. 그거는 월세만 났어요. 아, 월세 주고 계시고 주미 아파트는 네. 지금 근데 그러면 나는 이걸 이주택자세요? 받을 생각을 이주택자신가요, 이걸 받을 시청자님?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네. 요즘 좀 복잡해요. 그래서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음. 선생님한테 의논하고 싶어서요. 뭐가 제일 복잡하세요? 사업이 좀 음. 그런 것 같았어요. 사업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되죠. 빠르게도 안 되고 네.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를 계속 시청자분들께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일반적으로 한남이건 뭐 성수건 노량진이건 재개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약속받았던 비용에 대한 부분이 고정된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공사건 아니면 조합이든지 간에 조합원들을 동의를 계속 받아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의 약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가 30평짜리 주미 아파트를 여기다가 사업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평가를 이만큼 해줄 것이고 그거 대비해서 조합원 분양가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너는 추가적으로 내는 게 아주 적을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들이 다 막 15억씩 가니까 이거 되기만 하면 너는 로또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합원들이 잔소리가 없이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조합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누군가가 100%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봤자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듣고 계신가요? 예, 저 듣고 있어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조금 해주셔야 저는 이해가 제가 좀 가요. 네, 지금 진행되는 네네. 걸 내가 쭉 봤거든요. 맞습니다. 20년 보유하셨다면서요. 예, 20년이 넘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뉴타운 지구 지정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내가 이게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네네.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모든 사업은 비용이 있고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수익 부분이 일반 분양을 했을 때의 수익이 전체 수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 외에 있는 수입을 해봤자 조합원 분양하는 수입 그리고 네. 상가 분양하는 수입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일반 분양하는 수입을 낮춰버린 게 바로 분양가 상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조합원들이 사업 기간이 늘어지는 거에 대한 비용 또 앞으로 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사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겠죠. 네. 그 네. 비용 거기다가 시청자님이 계속 공시가 높아지면서 내게 되는 세금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조합원 비용으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정비 사업도 아파트 가격처럼 과도하게 올라갔다 꺾였다가 또 과도하게 올라갔다가 이런 사이클을 반복을 해왔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07년, 08년도에 한남뉴타운 값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네. 근데 그러다가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한 40%까지 떨어져 버리죠. 또 올라가니까 2배가 올라가 버리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투자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냥 쌀 때 사서 비쌀 때쯤 되면 파는 게 더 이득이다. 원래 2003년도 11월 달에 한남뉴타운 2차 뉴타운 지정됐을 때는 이거 한 6년 있으면 다 입주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예.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내 상황이 1주택자인가 아니면 다주택자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돼요. 아니 저는 하나 갖고 있고요. 아, 요거 하나이세요? 예. 아까 뭐 거주하시는 거 있으시다 그러시지 2개 않으셨나요? 있었는데 네. 하나를 팔았어요. 아, 2개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셨고. 예. 그러면-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네네. 사업이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팔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시면 저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은 생각하냐면 어떠신가? 시청자님 연배도 조금 있으시죠? 네? 50대세요? 60대세요? 아니에요. 저 80이 넘었어요. 아이고, 그러세요? 예. 제가 만약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정리하고 그냥 신축 아파트 소형을 살 거예요. 그럴 생각이 많아요. 어찌됐건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건데 내가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니 내가 실제로. 지금 80이 넘었는데요. 음, 앞으로도 저거 10년 안에 될까? 나는 네네. 그 생각 들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시죠. 이 물건은 시청자님이 신축돼서 완공되는 것까지 못 볼 것 같다. 그러면 예. 지금 정리하시고 비싸더라도 지금 신축 20평대 아파트 사셔서 들어가 거주하시는 거. 저는 그게 예. 더 낫다고 봐요. 네. 100번 저도 시청자님에게 그런 나은 생각을 선택이에요. 많이 했는데요. 네. 예, 선생님. 그러니까 돈이 5천 1억 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남아있는 내 생애 동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15년 있다가 준공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좀 무리가 있겠죠. 아유. 그래서 잘 일단은 알겠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시청자님이 중개업소 가셔서 보시고 물론 현장에서는 빨리 될 겁니다. 곧 뭐 이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은 그거 믿지 마시고 현장에서 팔 수 있는 가격대를 보신 다음에 이걸 팔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들을 쭉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이거요 지금요 네. 15억에서 16억 얘기를 해요. 15, 16억 정도. 예. 15, 16억 정도로 요 동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괜찮은 입지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게 그걸 좀 나을 또 것 같아요. 생각을 해봐야죠. 일단 오늘 방송 상담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예, 이 문제 고맙습니다. 정리되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세요. 매도 되시면.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써나님 먼저 현장 분위기를 한번 직접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매도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조금은 비싸더라도 신축 물건을 매수해서 거주하시는 방향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물건을 막 보시다가 조금 힘든 점이 있거나 막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신다면 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아니면 가장 빠르게는 내일 오후 1시 그리고 주말에 또 팀장님께서 직접 세미나를 진행하실 예정인데 1:1 상담 형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조금 더 깊은 상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다름이 아니라 그 서울시 성북구에 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시 노원구의 그 뉴타운 지정 지역에 조합원으로 지금 지위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음. 좀 적당한 시기에 매도를 해서 뭐 똘똘한 채로 갈아타든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시청자님 성북구랑 노원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아파트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는 여기 성북구 삼선동의 삼선대우 푸르지 아파트고요. 네. 그다음에 노원구 월계동의 운암 아파트.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에 있는 삼선 푸르지오 아파트, 노원구의 우남 아파트 해가지고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두 가지 물건 뭐 매도하더라도 다른 한 채로 갈아탈지 뭐 이러한 고민들 한번 향후 전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주택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지금 그러면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는 과유처분 인가가 나서요. 네네. 곧 이사를 갈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주 철거가 지금 곧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네. 두 번째 성북구 아파트는 지금 어떻게 되시죠? 2017년도에 상속을 받아서 지금 거주를 상속을 하고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노원 아파트는 거주하신 기록이 있으신가요? 올해 8월부터 주소는 이쪽으로 옮겨놨었거든요. 올해 8월이요? 2020년 8월. 네. 이거는 보유 시기가 매수 시기가 언제였어요? 노원 거는? 2015년 7월경입니다. 15년.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시청자님께서 상속을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 충족 없이 비과세 요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게 지금 뉴타운 지정이 돼서 네네. 네, 지금 과유처분 인가까지 돼서 지금 네네. 이주 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이게 뉴타운이 완공이 되면 예. 그때 1가구 2주택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네. 적당한 시기에 이걸 파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요. 저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시청자님이 자녀분이 있으셔서 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여기를 거주하고 싶다. 지어지고 나서. 네. 그러시면 일단은 끌고 갈 생각도 하는 게 맞는데 네, 단순히 그냥 돈에 대한 문제,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만 봤을 때는 네. 지금은 2주택으로서의 보유 이익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일단은 네. 보유 기간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요 기간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줘야지만이 내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현황을 보면 지금 19년에서 20년도 올라온 게 강남 집값이 한 7% 내지 8% 정도가 올라왔고요. 네, 비강남권에 있는 이런 노원 같은 데들이 한 20% 내지는 25%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래도 보유에 대한 이득이 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내년 돼서 보면 이 보유 기간 동안에 가격이 올라간다 손 치더라도 팔고 나서 내 손에 쥘 수 있는 실효 이익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네, 내년 6월 넘어가게 돼버리면. 물론 네. 올해 역시도 다주택으로 중과세 받으시는 분들은 실효 이익이 크게 안 늘어나요. 네,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일단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를 받고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네.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시간이 더 끌고 가가지고 몇 푼 더 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더 맞느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황이 어떠냐면 물건에 대한 경중을 따지기보다 세금을 덜 내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해요. 네, 어디 있는 물건이든지 간에. 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는 2주택으로 계속 끌고 갔다가는 언제 팔 수 있는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럼 보유 기간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왜냐하면 보유세는 얼마 안 들 거거든요, 사실은. 네, 보유세는 뭐 2주택자 해가지고 한 15억 내지 20억 잡힌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일 거예요. 네, 근데 양도를 하려다 보니까 양도세가 계속 안 풀어주고 중과세예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기간만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지금 현황으로만 봤을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는 한에는 세금 안 낼 수 있는 거 하나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드린 말씀들이 이해가 다 되시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러면 두 네. 개 중에 예. 일단 세금을 덜 내는 매물을 하나를 먼저 처분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정리된 다음에 손에 쥐어지는 자금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 돈에 대한 대안투자처가 많이 없는 게 지금 사실 큰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뭉쳐가지고 아까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비싼 물건 한 채로서 그냥 끌고 가는 거는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네. 오히려 위험을 더 키우면서 세금 부담도 더 커진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일부 현금 비중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좀 해놓으시고 네. 나머지 자금 일부만 투자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 네. 나머지 자금 일부 투자라고 하시면 네네. 근데 대부분 지금 서울 집값이 다 올라서 네네. 일부 자금만으로는 투자할 만한 곳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인데 네네. 많은 분들이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놓는 것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운용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단순히 어디다가 뭘 사놔라라는 얘기는 절대 통용되지 않는 시장이고요. 네,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것 중에 한 채에 대해서 계약이라도 치르시고 나서 오시게 되면 개별 가지고 계신 물건 따로 보면서 시청자님 상황 그리고 명의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저랑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괄적으로 어디에 뭐 사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 절대 안 맞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따져봐야 될 게 많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주택자들에게 조금은 어려운 시장인 만큼 어떤 수익 있는 물건을 살펴보시는 것보다 좀 세금을 덜어가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의 물건, 수익이 덜 날 수 있는 물건을 정리하는 방향 잡아주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투자할 만한 그런 괜찮은 지역, 뭐 물건이 어디 있을까 하시면요. 한번 세미나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저희가 예약 상담도 같은 번호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 화요일 김남현 팀장님과 함께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꼼꼼하게 한 분 한 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일반적인 상담이 아니라 정말 개개인 상황에 맞는 상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남겨주시면 문자도 저희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한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팀장님이 지금 세미나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요. 사실 세미나라고 정해져 있지만 1대1 상담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뭐 2주도 안 남은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소액 투자 전략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번호로 빠르게 예약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시청자님 연결됐다고 합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제가 그 서초동에 위치한 로이움 지젤이라는 그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네. 예, 그거 저기 사는 거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지금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것 같아요. 네네. 팀장님 지금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확한 뭐 주소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안 여쭤볼게요. 네네. 왜 안 여쭤보냐면 별로 좋은 얘기 안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시구나.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청자님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택일까요? 아니면 숙소일까요? 어떻게 주택? 호텔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주택에 가까울까요? 그거를 이렇게 네. 중간으로 해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중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네네.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간이건 운용하는 네네. 측면에서 중간이든지는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는 이걸 수익형 상품으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익형 상품으로서 우리가 봐야 될 항목들이 뭐냐면 네. 투자 금액 대비한 수익률이 얼마나 월등한지,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한 수익률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네. 그리고 얘를 내가 팔고자 할 때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지 이런 네네. 부분들을 따져보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물건들 분양할 때는 전부 다 뭐 확정 수익 7% 몇 년간 보장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맞아요. 분양형 호텔이건 레지던스건 생활형 숙박시설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네네. 얘네들의 뿌리는 어찌됐건 숙박시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주택 형태로 해서 건축 구조를 짜놓다고 하더라도 네. 얘를 내가 마음대로 임대차를 놓고 전세 놓고 팔 수 있느냐? 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운영 주체가 있고 이 운영 주체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자산을 등기를 치른 다음에 네. 본인들 테두리 내에서 숙박시설로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뭐 대형 숙박 체인들이 있죠. 네네. 뭐 속초라던가 평창이라던가 아니면 제주도라던가 영종도라던가 이런 데 가면 그 대형 숙박 체인들이 운영할 것이다. 그래서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도심형이건 아니면 교외형이든지 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자면 평창 같은 데 한번 보세요. 동계올림픽 끝나니까 평창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음, 정말 없어지는 거죠. 네네. 인천공항이 거의 폐쇄에 가까운데 영종도 가가지고 누가 숙박을 합니까? 음, 서울이라고 해서 또 다르지가 않아요. 서울의 숙박 메인 고객은 거의 대부분 중국 관광객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발길이 끊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서울시에서 매입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사실은 운영하는 데 나오는 비용 충당도 못 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약속받은 수익률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누구한테 약속을 받으셨어요? 뭐 약속을 받았다기보다 그냥 요즘에 그냥 수익형으로 네. 제가 이제 또 정리할 집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거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 볼까 네네. 하고 이제 한번 상담을 해봤는데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혹시 전문가님한테 네. 이제 의견을 여쭤보는 게 뭐 좋을 것 길게 같아서. 제가 설명은 드렸지만 네. 원론은 그거예요. 예. 수익에 대한 확정이 없고 네. 내가 이것을 원할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아, 맞아요. 그런 거 그러면 이 같더라고요. 물건은 내 네. 의사와 관계없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저는 수익률이 높더라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제가 전화를 잘 드렸네요. 제가 뭐 그리고- 어디 위치를 말씀 안 여쭤본 이유가 이런 네네. 식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 안 여쭤봤어요. 대부분의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네. 많은 분들이 주택이라는 거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네네. 투자처로서 비주택을 어느 정도 찾게 돼요. 맞아요. 그럼 비주택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가 많으냐? 그것도 아니죠.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구분상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게 요새 많이 분양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숙박시설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 같은 상품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주택 상품들이잖아요. 네. 근데 한번 우리가 그 속내를 까보자면 자 요새 구분상가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견지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태 잘된 꼴을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어져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라도 매수를 해서 그냥 내가 운영이라도 해볼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 지금 임차인들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져버렸죠. 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1층 상가에서 월세 150, 200 내고 버틸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 회사가 있는 노년역에서부터 강남역까지 강남대로를 따라서 쭉 걸어가다 보면요. 네. 거기 있는 자리들이 전부 다 권리금 1억 이상씩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핏 봐도 20, 30개 이상 비어 있어요. 대로변 상가들이. 이게 임차인 리스크가 골목 상권 들어가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임차인 리스크가 너무 커요. 수익률이 그러시구나. 높더라도 이거는 지금은 좀 보류를 해야 될 단계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럼 나머지 상품들은 팀장님. 비슷해요. 팀장님, 네. 하나 혹시 제가 그 아파트를 하나 매도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내년이나 내년이 좋을까요? 그게 22년 11월까지 팔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단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하락을 하더라도 네네. 이렇게 꼬꾸라지지 않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요 고비 요게 언제 올 건지는 대략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내년 6월 달 전후로 해가지고는 뭔가의 하나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보유세와 양도세가 같이 인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 그 전에 한 차례 기회를 잡는 것이 한 방편일 수가 있고 네. 내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너무나 더 끌고 가고 싶은 물건이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 고비 넘기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가는지 보고 그 다음 시장에서 분위기를 좀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년 11월까지만 팔면 근데 제 되는 기준으로는 거거든요. 그래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누가 네네. 물건을 사겠냐고요. 그럼 내년에 파는 시기를 더 잡으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건 걸어서 내놓은 매물들이 많아요. 아, 올 12월 내에 잔금 치르는 조건이다. 이렇게 내놓은 물건들 꽤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 돼도 비슷하겠죠. 6월 전에 잔금 치르는 조건이다. 그러면 누가 그 물건을 쉽게 사겠냐고요. 저는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네. 네네.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한 결론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매수 전에 연락 잘 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는 물건들이 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좋고요. 방송 시간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시면 세미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빠르게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저는 1가구 1주택자고요. 네,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한 30년 정도 되었는데 네. 이번에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같이 지금 이 동네가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년 이내로 이주를 해야 된다는 어떤 안내장, 공고문 이런 내용도 지금 공지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조합원을 가입을 해야 될지 네. 부동산 쪽에서 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연락을 오셔서 매도를 해야 할지 이런 지금 두 가지 갈림길 때문에 고민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움 드릴게요. 팀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 있는 물건이에요? 여기가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거예요. 의왕 고천동의 재개발 지구인가요? 네네. 여기가 지금 단계가 어디라고요? 지금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이주가 진행이 된다고 지금 공지가 되었고요. 지금 단계는요? 그때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이 돼야 된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고천 가구역은 1000세대, 고천 나구역은 아니요. 그런 2000세대. 정보들 말고요. 시청자님 포함되어 있는 그 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났나요? 네, 났어요. 관리 처분 계획 인가는 났나요? 네네. 그러면 이미 이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청자님은 1주택자라고 하셨고 네네. 여기서 거주를 하셨으면 이 동네에 생활 반경이 있으신 분이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신 경우라면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네. 1주택자로서 그냥 거주를 통해서 장기적인 관목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아요. 네네. 이거 팔아서 이거보다 더 좋은 데 가려면 추가적인 비용 많이 보태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감안했을 때 받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나 커져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냥 요 동네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금액으로는 투자를 하자. 얘는 그냥 거주로서 끌고 가고 이런 개념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매도 아니면 보통 시청자님은 그래요. 더 좋은 동네 가려고 돈을 더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하지 말라라는 주의예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일단 방송 시간이 굉장히 좀 짧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다라고 하시면 전화 주셔서 메모를 남겨두세요. 네. 제가 너무 짧게 해드린 것 같아서 따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움 드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세미나 예약 문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을 전화 주시면 돼요. 2021년 이제 내년에 대한 1년 동안의 계획,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까지 전체적으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수만 받아서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1부에서 끝이 아니라요. 10분 뒤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상담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대기하셨다가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을 계속해서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죠. 실제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